오늘 할 내용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들의 얘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의미가 뭐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 둘은 사실 동급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게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죠. 독립시행이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5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00번 이상 나올 확률 못 구하죠.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맞아요. 왜냐면 이거 구하려면 500씩 300 2분의 1에 500제곱 500씩 301 2분의 1에 500제곱 500씩 500 2분의 1에 500제곱을 더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페이지 86페이지를 보면 이항분포 어떤 x가 못 구한다는 거죠. 이항분포 어떤 x가 b, n, p를 따를 때 이때 이 np가 충분히 크면 그냥 30 이상 정도면 충분히 크다고 표현해요. 충분히 크다면 이 x라는 애가 동시에 정규분포까지 따릅니다. 정규분포까지 따라요. 근데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애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 둘의 곱이 평균이고요. 저기에다가 1-p까지 곱한 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 300이라는 것에 대해서 px가 30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구하면 된다? 정규분포로 구하면 문제가 확 쉬워져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확률 분포표가 있으니까 표준 확률 분포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얘 어느 정도는 충분히 클 때 그냥 교재에서 5라고 했네요. 5 이상이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얘 충분히 크고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가 된다. 정규분포는 실제로 함수가 이상하게 생겼죠. 이런 독립시행이 아니라 뭐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에 뭐 마이너스 블라블라 뭐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위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얘로 동급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의성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립시행이라는 게 뭐야? 독립시행이라는 게 뭔가 행위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면 정규분포 이런 그림처럼 반복됩니다. 이런 그림처럼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등한 실력이 그러니까 그냥 뭐 동전을 말했다시피 많이 던지잖아요. 많이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은 결국 여기 있는 애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이 500번 중에 500번 나올 수도 있고 499번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600번 중에 뭐 600번 나오고 뭐 599번 나올 수 있는데 100번 나올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그런 애들이 제일 높다고.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이게 확률이 커지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반복할 때 그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모양, 즉 평균 근처에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평균 근처를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료가 고르다는 거죠. 자료가 고르지 않다면 이건 어떤 변수가 추가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미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라서 그걸 이제 보증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유형 15, 6, 7은
이 얘기예요.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하는데 그걸 정규분포로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591번이에요. (450C) 450배 3분의 2의 450제곱부터 450C 330에 3분의 2의 330제곱 3분의 1의 120제곱이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x라는 게 450, 3분의 2를 따르는데 그 x에 대해서 330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구하죠. 330 이상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이렇게 충분히 크니 x라는 게 뭐까지 따라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2 곱하면 300의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럼 원하는 px가 330 이상의 확률은 표준화해주면 g가 3 이상의 확률이고요. 3 이상의 확률은 그 표에 따르면 0.5에서 0.4987을 뺀 0.001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가 커지잖아?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450번에 대해서 3분의 2.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비기거나 이길 확률이거든. 가위바위보 했을 때 비기거나 이길 확률이야. 근데 330번이면은 이 비기거나 이기는 거니까 한 300 기본적으로 300번은 비기거나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거기서 30번 더 늘릴 확률이 뭐라고?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 확률 되게 적죠. 생각보다 더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0%의 확률로 300번 정도는 이기고 비길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고작 거기서 30%, 30번 더 이기거나 비기는 게 확률이 극단적으로 줄어요. 극단적으로. 신기하죠? 이게 평균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했던 그 카지노 있죠. 그런 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맞죠? 오케이? 결국에 되게 극단적으로 작아요. 그거를 연이어 더 이기는 게. 몇 번 더 이기는 게 되게 힘든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225명에) 대해서 A를 선호한다 라고 했어. 225명에 대해서 다 묻는 거죠. 근데 A를 선호할 확률이 5분의 1이네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X는 동시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곱하면 5분의 1 곱하면 45 곱하기 6의 제곱 이걸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건 PX가 30 이상일 확률인데 30 이상일 확률 이라는 것은 표준화해주면 마이너스 2.5 이상의 확률이죠. 마이너스 2.5라는 게 뭐냐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이상의 확률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0.5 절반에다가 여기 표에 있는 표는 없죠. 0.25까지의 확률 0.4938 4938를 더해주면 됩니다. 0.9938 생각해보니까 이거 1%도 아니라 이거 0.
1%죠? 0.0013이 맞지? 0.1% 고작 30분 더 이기는 게 그렇죠? 한 49%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식 과정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를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 뭐 여기 이것도 그렇지만 5분의 1은 보통 얘를 선택해 준대. 그러면 보통 45명 정도 선택하잖아. 근데 그 45명에서 50명으로 그러니까 30명 이상 선택하는 거가 확률이 엄청 큰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야? 45명, 225명 중에서 확률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반대로 60명 이상 고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0 얼마냐? 562 이렇게 되는 거죠. 0.006. 1%도 안 됩니다. 그럴 확률이. 그렇죠. 그럴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야. 45명에서 15명 늘릴 확률이 50% 증가시킬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그 고객을 1, 2% 유치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그냥 225명 중에서라고 하면은 15명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그게 그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인지 과정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거고요. 인간의 그 뇌가 얼마나 하잘것없는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겠지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판단의 근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이제 수학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내가 벼락 맞을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거나 안 맞거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맞잖아. 말도 안 맞거나 맞거나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모든 변수 다 떼고 그냥 맞냐 안 맞냐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의사결정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진 않다. 뭐 그런 이야기야. 합리적이진 않다. 근데 이게 인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 개인적인 선택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회사 차원 또는 어떤 무리 차원에서는 그런 선택들은 안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일반 평균적이지 않은 그런 일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여러분들이 그나마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IQ입니다. IQ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IQ는 상대평가예요. 이 나이 때 애들이 평균 점수가 100점일 때 그 다른 애들, 이 평균 애들과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다루는 겁니다. 당연히 평균이 100이라면 당연히 100보다 작은 사람은 IQ 두 자릿수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당연히 존재하지. 그치?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돌고래는 좀 똑똑한, 돌고래는 IQ가 얼마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 70 정도라고 추측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100에서 70이면 30 뺀 거지. 그럼 100에서 30 더하면 얼마니? 130이죠. 그러니까 IQ 100짜리가 돌고래 보는 게 IQ 130짜리가 일반인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경계성 너희 학교도 경계성인 애들 있지? 그런 애 있지 않니? 애들 그냥 뭔가 도움반 같은데 약간 도움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좀 그렇고 걔네들이 보통 이제 그 경계거든? 한 70보다 살짝 아래요. 그게 뭔 말인 줄 알아? 100짜리들이 그 경계성 보는 게 140, 50짜리 애들이 일반인 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쟤 머리 좋다고 유세야 라고 하잖아. 걔네들은 유세가 아니야. 쟤네가 이상한 거지. 걔네 눈에는 제 일반인들이 이상한 거. 왜?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 IQ 막
180, 200이라고 하잖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보이지? 고작 30, 여기서 15 늘어나는데 확률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 그럼 여기가 평균이 100이야, 만약. 130이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80이면 어디 있겠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럼 걔는 지금 이 130짜리도 어때? 일반인이 돌고래 보는 것만도 못하는 거야. 얼마나 상대적인 수치인지가 드러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IQ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요. 흔히 말하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IQ 머리 좋다고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갔잖아?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 어차피 쟤네는 내가 말하는 거 이해도 못하고 그냥 사실상 내가 다루는 도구들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돼. 왜? 쟤네들은 날 대체할 수 없어요. 돌고래가 사람 하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돌고래 10마리 모인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걔네들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그게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들을 우리가 양성 또는 독하게 말해서 파시즘을 양성시킨다 해요. 파시즘을. 그러니까 옛날에 나치 애들이 뭔 얘기했어? 그냥 장애인들 태어나면 다 죽이자. 뭐 어차피 우리 그거 먹여 살리려면 힘들잖아. 돈 내야 되잖아. 뭐 우리가 그런 애들 먹여 살려? 그냥 다 죽이고 그냥 정상인들끼리 살자.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정상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애들은 걔네 너희들 보고 정상인이라고 말을 할까? 라는 거지. 그 일반인들 보고. 그 우열주의에 빠져드는 순간, 무성하게 빠져드는 순간 대부분이 아니라 절반 이상의 인간들은 그냥 사실상 부속품 취급도 못 받아요. 왜냐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인간들이 결국 다른 인간들을 통치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동물 보는 거랑 비슷하다니까? 동물 보는 것처럼 봐. 흔히 말하는 진짜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간들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전쟁을 유도하게끔 됐고, 왜?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 그 결과 실제로 패배까지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파시즘이라는 개념이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은 해.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이끄는 게 옳지 않나?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흔히 말하는 공감. EQ라는 게 갑자기 대두됐던 이유야. 우리 때는 진짜 IQ 검사를 했어. IQ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너희 적성 검사하잖아. 그게 아니라 IQ 검사를 했어. 특이하죠. 그래서 서열까지 밀고. 선생님들은 우리 생활기록부, 거기에는 IQ도 적혀 있었대. 나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인식이 된 거야. 이거 위험하다. 이대로 하면은 뭔가 좀 안 좋다. 그래서 EQ라는 게 이제 등장한 거죠. 각광받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 왜?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멸종합니다. 멸종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얘네가 얘네들을 그냥 다 잡아먹는 구조라니까. 얘네들이 살 수가 없지. 그냥 가축화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안 돼. 지도자라면 사회에 되게 크죠. 그 큰 인간들을 버리면 안 돼. 끌고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약육강식이라는 게 인간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아.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약육강식이면 당연히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 초등학생들을 뭐하러 가르쳐?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약육강식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개념은. 근데 뭐 이제 사회에 나가면 약육강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반드시 죽는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인식을 하면 결국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서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래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확률이라는 것은, 통계라는 것은 인간의 판단 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는 거고, 마련해 주면서 적절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는 결국 인간의 신념에 따라 다르게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자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좀 잘 해석해야 돼. 저 자료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가 너희 세대에선 좀 중요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면 현재 이제 범람하는 그 엄청난 정보들,
근데 그 과정 중에 가짜들이 되게 많고 뭐 요즘 AI로 이제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이런 것도 한창 막 유행했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이제 뭐 범죄도 나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정보들이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찾아야 된대요. 그런 걸 거르는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걸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그런 인간 세계에서라면 기본적인 미적분학보다는 통계학이 더 가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요즘 대두되는 수학 주제예요. 요즘 대두되는 수학 주제는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랑 위상수학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어쨌든 걔네들을 좀 더 취급하고 있어요. 요즘은 좀 그렇대요. 몇 년 안 됐습니다. AI가 대두된 다음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좀 확률적으로 보면 되게 얼마 차이 안 나고 있는 거 맞죠? 말도 안 되죠. 근데 2살짜리 IQ 200은 성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나이 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희 우리나라에 IQ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어. 전 세계에서 가장 IQ 높은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그래? 올바르게 자라길 바랍시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IQ가 높은 사람들이 뭐가 상실되냐면 그게 상실된다고 하더라고. 인지 광명이 약간 자폐랑 겹쳐지는 경우가 있대. 자폐 스펙트럼이랑. 그러니까 IQ가 높다는 게 기본적으로 분석 능력이 좋다. 뭐 어떤 논리 사고가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어떤 거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거거든. 근데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집착이 돼. 집착.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막 아스퍼스 증후군인가 그런 애들 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어떤 자폐애들 보면은 특정 분야는 엄청 잘하잖아. 특정 분야는 엄청 잘하는데 막 사회생활 전혀 안 되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자폐 원래 이과에서 IQ 높은 애들이 자폐 스펙트럼에 약간 경계에 걸쳐 있대. 그래서 너희도 물론 충분히 공부 잘하지만 학교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 공부는 잘하는데 뭔가 꿍황이 박혀가지고 혼자 막 이상한 책 읽고 막 그냥 그렇게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아직 못 봤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경험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 뭐 사회생활 전혀 못해.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랑 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뭐 혼자 이상한 이야기하고 근데 머리는 좋아서 성적은 잘 나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이 약간 이런 경계에 있어요. 약간 경계.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되게 큰 발달을 일으킬 수 있는 양반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하지만 문제는 이 경계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슉 들어가요. 슉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해.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잖아. 이거는 정확하게 연구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잖아. 애를 낳잖아. 높은 확률로 자폐가 된대. 왜? 이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자녀도 보통 이 스펙트럼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넘어가기가 쉽대.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덜했는데 근래 들어서 이게 어디였더라? 이 얘기가 대두된 게 저기 미국의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애들은 애초에 이공계들이 많잖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꽤 비율이 높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좀 대덕 연구단지 이런 데가 좀 이과생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거든. 근데 거기도 약간 자폐 자녀가 꽤 많은 비율로 있대. 그러니까 적지 않대. 다른 데에 비해 오히려 좀 많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게 IQ가 좋다는 게 무작정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IQ도 그리고 뭐다? 상대평가다. 상대평가다. 그러니까 돌고래 아이에 대한 IQ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웃기긴 하죠. 강아지가 50이려나? 50? 강아지가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뭔 말이야? 150짜리가 100짜리 보면 뭐 같은 거야? 진짜 짐승 같은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지 과정 차이가 그만큼 난다. 뭐 그렇습니다. 너희는 IQ 테스트 해본 적 없을 거 아니야? 나 정식으로 해본 적 없잖아요.
그냥 비슷해. 그냥 간이로 하는 것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IQ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하는 거를 누가 봐. 그리고 기억해내. 옮겨 적어. 옮겨 적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명이 가서 앞에 5문제씩 1번부터 5번, 6번부터 7번, 6번부터 10번 이런 거 다 외워오는 거야. 그리고 적어. 외우는 걸로. 그리고 아니지. 그리고 그걸로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간이로. 그래서 정식 검사 같은 거랑 정식 검사랑 그거랑 문제는 거의 똑같대. 단지 그걸 해석해내는 게 다른 거지. 해석해내는 게 좀 다른 거고 문제는 거의 똑같아. 인터넷에서 IQ 테스트 쳐보면 거의 그 문제는 그 문제래요. 근데 수학 풀 거 알면은 다 풀 수 있잖아요. 약간 인터넷에는 좀 도형 이렇게 돌리는. 맞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실제 IQ 테스트가 그런 거 위주로.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한 거, 뭐 도형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말했다시피 IQ는 그냥 보통 그 수학적 논리회고 논리사고 수준에 대한 평가가 맞고 수학 과학적 그러다 보니까 측정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EQ라는 것들 지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뇌라는 게 7가지 정도의 지능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논리사고 영역만을 측정하는 게 IQ인 거고 그러다 보니 다른 영역도 대두된 거고 지금은 그런 거고 어차피 지금 이제 그런 논리사고 단순 계산 이런 것들은 AI가 거의 대체해 주잖아. 그렇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뭐냐는 거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뭐냐. 그런 거죠. 597번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10%가 불량품이래. 10%가 불량품. 그러면은 여기 어떤 N개 중에 10분의 1은 불량품이야. 그쵸? 10분의 1은 불량품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x-10분의 n의 절대값이 2분의 15 이하일 확률이 8664 이상이길 바란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0.8664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0.8664.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지가 0부터 1.5까지 확률이 0.433이야. 그럼 얘는 지가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의 확률이야. 그럼 지가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라는 건 뭔 말이냐면 x가 뭐야? x가 잠깐만 이거 이렇게 써야겠죠? 10분의 n, 100분의 9n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1.5는 x-10분의 n분의 10분의 3 루트 n이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의 확률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p 곱하면 마이너스 20분의 3 루트 n x-10분의 20분의 3 루트 n 9 루트 n이네 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얘가 이거보다 크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2분의 15라는 게 20분의 9 루트 n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거 확률보다 이거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 n이라는 애가 넘기면 맞아. 10, 50 3분의 50
맞나? 10, 약 9분의 20 하면은 9분의 10, 3분의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이라는 게 9분의 2500 파이가 되고요. 9분의 2500은 계산하면 얼마야? 118, 8, 64. 잠깐만. 8, 70, 7, 7, 177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요? 야, 277 아니냐, 근데? 나누기를 못했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